저희 조는 뉴스 데이터를 통한 테마주 찾기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준비했고요. 양정렬, 김지환, 최정윤, 윤형준, 허진욱 이렇게 5명이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대략적인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천재를 3명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죠. 아이작 뉴턴. 네, 이분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말년에 주식에 전 재산을 꼬라 박으셔서 패가 망신을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뉴턴이 했던 말이 나는 천체 움직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광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런 뉴턴의 말에서 이제 주식은 어떤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아니라 광기다, 인간의 광기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컨셉에서부터 좀 이 프로젝트를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삼성중공업의 주가인데 왼쪽은 삼성중공업이고 오른쪽은 삼성중공업 우선주예요. 사실상 같은 주식인데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좀 이제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오른쪽에 우선주를 보시면 최저가가 45,000원인데 뭐 최고가가 100만 원까지 솟구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전혀 같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같은 주식에 대한 주식도 이렇게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주식은 이제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광기를 인해서 움직인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감히 이 인간의 광기를 한번 예측해보자라는 게 저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예측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가 가져온 게 테마주라는 거였어요. 테마주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들이나 좀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이 한 종목에 쏠리게 되는 그런 종목군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폭염 테마로 뭐 에어컨이 있다,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 하면은 이제 뭐 이번 년에 뭐 10년 만에 엄청난 폭염이 올 것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에어컨을 파는 주식을 사겠죠. 그런 식으로 뭐 여름 테마 구성이 되고 뭐 보시면 총선, 코로나 뭐 이런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테마주를 예측을 해보려고 했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테마주를 찾을 것이냐 했을 때 저희는 2가지 가설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로 일단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뭐 소위 개미라고 하죠. 개미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보통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런 그 사회 현상들을 접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었고요. 그리고 이 일반 투자자들이 접하는 뉴스가 이 테마주들의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반 투자자들이 이 테마주에 관련된 뉴스를 봤을 때, 그것을 인지했을 때 이 가격들이 비로소 테마주에 반영이 돼서 뭐 테마주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반영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2번째 가설이었어요. 저희 이 2가지 가설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뉴스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테마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따라서 주식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늘의 테마주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였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일을 실행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자연어 처리를 해서 이제 이 뉴스 데이터가 어떤 테마에 해당하는지를 뽑아내고 세 번째로 그 뽑아낸 테마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뭐 얼마나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그것까지 조금 테스트 해보는 게 이 프로젝트의 전체 플로우였습니다. 진행 과정을 좀 톱파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뉴스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일단은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테마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 테마주라고 쳐가지고 어떤 테마가 있는지 쭉 리스트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일단 중복되는 것들 제외하고 또 정치 관련된 것들은 조금 그 시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 경향이 있어서 제외를 했고 그래서 총 한 168개 정도의 테마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마들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각각 다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마들을 각각 또 검색을 했어요. 테마들을 각각 검색을 해서 이 해당 테마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추출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고 키워드를 두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기사들을 뽑았고요. 이건 이제 각 테마당 200개씩 기사를 뽑아서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테마 예측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크롤링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그 테마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뉴스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자연어처리를 해야 했는데 저희가 사용해 시도한 것들은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코벌트, 월트백, 독트백, 맥캡 이렇게 4가지의 NLP 알고리즘을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코벌트랑 월트백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코벌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개발한 벌트 NLP 알고리즘을 이제 한국어로 SKT에서 제작한 거고, 그리고 워투백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벡터화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독투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맥 전체를 파악하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기사 전체를 읽다 보니까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외를 했고, 맥케입 같은 경우 코볼트가 더 성능이 좋아서 코볼트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볼트로 토큰화를 진행을 하고 월트백으로 벡터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토큰화가 뭐냐? 이제 저희가 기사를 크롤링을 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컴퓨터 알아볼 수 있도록 나눠줘야 되는데 이 형태소 형태로 이 문장을 잘라주는 게 토큰화예요. 그래서 코볼트를 사용한 이유는 코볼트 토큰화를 진행을 할 때 다른 토큰화 하는 알고리즘에 비해서 좀 조사 같은 것들을 좀 잘 알아듣고 그래서 알아서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볼트를 사용을 했더니 아주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코볼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벡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사를 단어의 의미를 이제 그 다차원의 벡터 공간에 넣어가지고 이제 같은 의미를 갖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끼리 이제 비슷한 벡터에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공간화를 하는 게 벡터화예요. 그래서 말로 하면은 좀 잘 안 와닿으실 테니까 제가 이 차원의 투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봇 관련 기사랑 생체인식 관련 기사, 블록체인 관련 기사는 벡터화를 했을 때 이렇게 비슷한 벡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테크놀로지 한 것들이 다 이제 벡터화 했을 때 비슷한 클러스터에 묶이게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임플란트, 슈퍼박테리아, 줄기세포 같은 이제 의료 관련한 기사들이 같이 묶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벡터화를 진행을 해서 이제 기사를 학습시키고 이걸로 테마를 추출하려고 했습니다. 벡터화를 해서 저희가 학습시킨 테마를 가지고 이제 실제 뉴스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러면은 이 뉴스 데이터에서 실제 뉴스 데이터가 어떤 테마인지 그걸 뱉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코사인 유사도라는 걸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뉴스들을 벡터화했기 때문에 이미 학습시킨 벡터들과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테마를 뱉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사를 넣었을 때 거기에 해당한 테마를 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코사인 유저들을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사실 어떤 기사를 넣었을 때 이게 이제 딱 정확히 이 테마를 가리키는 기사다라고 이제 기준을 두기 위해서 이걸 코사인 유저들 0.93인 이상인 친구들만 선택을 해서 가져가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해당한 뉴스는 6월 29일자에 실제로 크롤링한 뉴스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게 학습시킨 모델에 넣었을 때 보시면은 이제 테마가 갤폴드 라이트 연내 출시라는 걸 가지고 이제 테마를 Z 플립으로 잘 잡아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K컬처 페스티벌 이런 거는 엔터테인먼트 테마로 잘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학습이 잘 돼서 잘 테마를 뽑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테마를 뽑아내는 것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떤 테마가 투자를 하기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조금 판단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미 지금 사람들이 이미 샀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긴 나왔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아직 못할 정도로 적게 나온 것들을 저희가 좀 사야 되는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위와 같은 필터링 과정을 거쳤을 때 등장 빈도가 5회 이하인 테마들만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5회 이하인 친구 테마에 해당하는 그 실제 종목들 중에서도 변동성이 5% 미만인 친구들을 추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알고리즘을 좀 짜봤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 이전에 뉴스 데이터랑 주식 데이터랑 비교해봐가지고 얼마 수익 얻을 수 있었을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백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백테스트 진행했을 때 6월 29일 기준으로 테마주는 이런 식으로 뭐 방역, 공공 와이파이, 엔터테인먼트, 키즈, 돼지열병 이런 식으로 9개가 나왔어요. 9개가 나왔고 뭐 이런 그거를 이 나온 9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평균 수익률이 5일 후에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2.3%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2.3%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5일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 환산했을 때 평균 수익률은 약 127%입니다. 이걸 보고 이날만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른 날도 좀 몇 개 봐봤어요. 봤는데 뭐 7월 1일도 봤는데 뭐 사실 비슷한 날짜니까 테마는 비슷하게 뽑혔고요. 잠시만요. 채팅을 좀 볼게요. 비슷한 날짜니까 테마도 약간 비슷하게 뽑혔고 새로운 테마가 뭐 클라우드 SSD 같은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고 뭐 이것들을 바탕으로 또 다시 진행했을 때 평균 수익률 2.23%, 연상생 수익률 121%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이번 달 6월 달 한 10개 날짜에 대해서 해봤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2%대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네. 엄청나죠. 이걸 뭐 저희도 소리를 질렀고 이제 뭐 투자를 하실 의향 있으시면은 겐톡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봤을 때도 이렇게 진짜로 3.7% 오르고 10.2% 오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의의를 보시면은 이제 뭐 사실 워투백이라는 사실은 NLP가 간단한 NLP였어요. 간단한 NLP를 가지고 10분 내에 크롤링부터 이제 워투백 해가지고 주식 추천 주식 뽑는 것까지 10분 내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코드를 잘 갈무리하면은 오토 트레이딩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계점은 이제 사실 저희가 그 테마를 좀 추출을 할 때 그 제대로 안 뽑히는 테마들이 많아가지고 수작업으로 조금 작업을 하긴 했어요. 그 테마에 해당하는 기업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자동화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백테스트 할 때도 사실 지금은 되게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이번 6월 달에만 해당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1년 단위로 조금 넓혀서 백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결과가 잘 나오면은 이제 뭐 진짜로 뭐 어떤 희망찬 미래를 꿈꿔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토큰화 할 때. 코드 지금 GitHub 프라이빗으로 돌려놨어요. 마음대로 파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 코사인 유사도를 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맥캡, 맥캡을 시도해봤고, 그리고 다른 토커나이저랑 코버트를 같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 코사인 유사도를 뽑아내고 결과를 확인해봤을 때, 그 코볼트 토커나이저를 썼을 때 가장 딱
해당 테마에 맞는, 해당 기사가 맞는 테마를, 해당 기사에 맞는 테마를 제일 잘 추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한 거라서 뭐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코볼트가 나왔다보다는 그냥 코사인 유사도를 가장 잘 뽑아냈다라고 해서 코볼트를 네,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조사를 알아서 잘 구분한다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맥캡 같은 거는 스탑 월즈를 좀 일일이 설정해야 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볼트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